안녕하세요. 유톡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 부천 옥길지구나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근처에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겉으론 여전히 반듯하게 잘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 닫은 상가들,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 텅 빈 사무실들. 그곳은 지금 아주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버티는 중입니다 라고요. 예전엔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기회의 땅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막히고 뭔가 투자처를 찾던 이들에게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 포함 안 되고 대출은 넉넉히 나오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는 삼박자를 갖춘 희망이었죠. 당연히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창업이나 중소기업 육성을 이유로 혜택을 주니까 어찌 보면 기회의 부동산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 현장에 가보면 광양 프런티어밸리, 우성 테크노파크 등 이름만 들어도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1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공실이고 위층 사무실도 빈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론 반듯하고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빈 말 그대로 껍데기 상태죠. 공인중개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상주 인원은 많아요. 그런데도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안 옵니다. 왜냐면 다들 배달시켜 먹거나 건너편 상가로 가거든요. 여기는 건물만 있고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특히 주말이면요. 더 조용해집니다. 애초에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 중심이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불 꺼진 건물처럼 정적만 감돌아요. 그럼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요?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너도 나도 지식산업센터에 눈을 돌렸습니다. 정부 규제를 피하면서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분양권 거래도 자유로우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곳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죠.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금리는 계속 높습니다. 옛날 같으면 오피스 이전하려던 회사들도 지금은 움츠러들었어요. 창업을 하더라도 사무실부터 얻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조차 입주율이 낮고 오래된 곳은 입주했던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입지 차이입니다. 같은 가산디지털 단지라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건물은 조금 덜하지만 멀리 떨어진 곳은 공실이 심각합니다. 접근성이 낮으면 아무리 임대료가 싸도 사람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입지는 부동산의 생명줄이라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의 공실 문제가 동반되는 현상도 커요. 사무실은 그나마 기업이 입주하면 해결이 되는데 상가는 다릅니다. 평일엔 회사 사람들만 있고 주말엔 사람 자체가 없으니 상가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상가 임대도 안 나가고 투자자들은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래닛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불과 552건, 불과 3개월 전엔 971건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거래 금액도 44.8% 줄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거래량 45.3% 감소, 거래 금액은 50.3% 감소 5년 사이 최저치입니다. 이쯤 되면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결론보다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입주율, 실사용 비율, 주변 상권 유무, 주말 유동인구까지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실사용이 중요한 시대죠. 직접 사무실로 쓰든 주변 기업이 꾸준히 들어오든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 껍데기 건물만 남습니다. 그건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소음 덩어리밖에 안 되죠. 그리고 상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또 심각한 게
원래 지식산업센터 안의 상가는 업무용 건물이 활성화돼야 따라오는 구조인데 지금은 주말엔 텅 비고 평일엔 배달 선호 이러니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도 못 나가고 자영업자는 입점도 못하고 중개사는 손 놓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도 말했죠. 기업이 살아야 상권이 삽니다. 지금은 그나마 버티는 기업들조차도 어렵고 새로운 기업은 나오지 않으며 기존 입주사들도 좀 더 조건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 신규 분양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공실이 또 늘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임대료는 내려가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젠 투자든 실사용이든 무조건 꼼꼼하게 따져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곳은 앞으로도 사람이 꾸준히 몰릴까? 이 지역, 이 상권은 향후 몇 년 후에도 살아있을까? 이 건물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계속 유지될까? 한때 대세였던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지금은 그 안에 담긴 리스크를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건물들이 속속 늘고 있는 요즘. 남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왜 하려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죠. 모든 투자엔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아 보였던 물건도 버티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